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용산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용산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 특검은 불가피하다. 지금 여러 가지 국정농단 그리고 공천개입과 관련돼서 더 이상 김건희 여사 손을 잡고 있다면 한꺼번에 폭삭 다 망할 수 있다. 그래서 분리작전을 쓰자.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용산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 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좀 쫄고 긴장한 상태에서 저 발언을 합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는 거의 이런 자세로 하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느낌입니까? 자, 대통령 목소리가 나오고 난 뒤에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분리해야 한다. 용산이 계속 몰리고 있는데 용산 내부에서는 어떨까요? 전현직, 고위, 수석 또는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김건희 끝까지 보호해야 해. 이런 기류가 김갑수 선생님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집권 세력의 수습책이란 김건희를 특검으로 해서 뭐 감옥을 보내건 어쨌건 김건희를 처절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윤은 식물 대통령처럼 무력한 상태가 되고 한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제 세력 판도를 구성한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이제 많은 숫자가 여권 내에서 넘어가느냐. 뭐 그런 과정 속에서의 내부 마지막 다툼 아니겠어요? 근데 필연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그냥 대통령이 내일 모레쯤 하야한다면 모를까 어떻게든 버텨보고 수습하려고 그러면 김건희를 내주지 않고 가능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시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분리가 가능할까요? 윤 대통령이?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극단적으로 안 좋으니까 지지율도 뭐 완전히 내동댕이 쳤고 대구 경북이 얼마나 보수 성향이 강합니까? 거기에 대통령 지지율 18%라고 하니까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꼴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동에서는 쌍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취재기자한테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김건희 처리하면요 다시 윤에 붙을 지지자들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분위기 반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조금 다른 부부들과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사라지면 분리불안을 엄청 많이 겪을 것 같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그 분리불안이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력으로 뭘 보여줬습니까? 뭐 검찰 수사 시기에도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들 그냥 힘하고 뭐 술 먹고 윽박 지르고 이런 것밖에 없지.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은 대선 과정의 후보에서조차도 좀 보여주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분리한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가 많이 많이 끌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지지율이 뭐 등락에 대한 예상보다는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집권 세력 내부에서 식물 대통령 만들고 김건희 여사 특검 그대로 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습니까, 김종 박사? 제가 볼 때는 이미 지금 통치불능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통치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산에서 하는 얘기는 듣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말에 의하면 자기 부인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출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출구하고 싶어도 신뢰할 만한 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위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는 이 정부의 머리라고 생각했는데 팔로 옮겨야겠죠. 머리를 자르면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팔로 이동하는 작업들을 제가 볼 때는
주변 사람들이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대통령의 사과는 특검을 전제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를 아주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그 정도 간다면 이미 보수 진영의 출구 전략은 실행이 된 거다. 그 실행 과정에서 소위 윤석열도 한 몸이 될 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행이 안 나온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가려고 갔겠습니까? 자기의 그냥 그 동력으로 그냥 간 거거든요. 전 그래서 제 느낌은 한동훈이나 이런 아니면 저기 조중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르고 싶겠죠. 팔을 잘라야 몸이 살아나니까. 네. 근데 저는 끝까지 아마 우둔하게도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다는 느낌이. 왜냐하면 2년 동안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네. 이 짧은 순간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획은 세웠을지 모르지만 실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회의적이다. 자, 그 말씀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국회에 나오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분리불안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것은 좀 과한 분석입니까?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본인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도저히 국회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한동훈 꼴 보기 싫죠. 민주당 원래부터 적이었죠. 이런 상황으로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을 어떤 식으로든 막기 위한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 좀 과합니까? 아니요, 이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독재자들이 이런 방식입니다. 사법 권력은 길들이고 입법 권력은 무시하고 때려 부시고. 또 저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했죠. 이번에 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죠. 저는 그러니까 입법부랑 국회랑은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네. 이거 전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아니 근데요 오늘 안 온 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 견해나 시야가 있는 사람들과 달리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도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대한 네. 일입니다. 국회에 계속 이제 예산안 설명 같은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마도 그냥 의외로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술 한잔 먹고 아침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막 이러고 김건희도 나도 몰라 막 이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실제로 통제불능 상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현실이라고요. 네, 네. 어느 누구도 나가서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자는 거 없어요. 자, 그렇게 제가 들었고요. 그 사실상 이제 대통령실이 시스템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정무적 기능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마지막 얘기는 명태균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 길게 돌아왔어요. 명태균이 어떻게 할 거냐. 폭로하고 들어갈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혹시 명태균이 손을 잡고 있다면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느냐. 한동훈과 손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이준석과 손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손을 잡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2만 명이 들어와 계신데요. 네.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느냐. 명태균은 뭔가 발언을 하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끌려 들어가서 결국 바로 구속되면서 본인이 발언할 기회를 놓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김 빠진 얘기 드려서 네. 죄송한데 폭로를 하거나 말거나 네.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 드러난 것만으로도 전국이 요동치고 이 정권은 힘이 빠져야 되는 게 마땅해요. 물론 놀라운 거리가 더 있겠죠. 당연히 주고받은 대화나 이 녹음 속에. 그런데 이미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러나 내가 명태균 씨고 그런 자기 이익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네. 대중 앞에 자기 비밀을 노출해서 마치 영웅처럼 되지만 자기는 완전히 어찌할 수 없는 징역살이를 가는 것보다는 네. 이 정권에 용산하고 어떻게든 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러나 네. 여기에 제 의견을 붙인다면 정권은 금방 바뀐다.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하는데 명태균 씨 당신이 역설적이게도 모종의 공로자가 된다면 차후 집권자가 거기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지금 댓글로요. 많은 분들이 누구와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요. 절대 다수가 이준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여의도에 있다는 뭐 그 사람이 이분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준석 씨도 자기 코가 석잔데 지금 뭐 누구 손잡아줄 처지가 됩니까? 이준석 거리두기 하죠 지금. 자, 거리두기를 하는 네. 것은 현상이고 네.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판도가 바뀌는지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무덤에다 숨길 수 없습니다. 정보는. 네. 정보는 권력한테 숨겨야 됩니다. 네. 권력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네. 현실 권력도 있을 것이고 미래 권력도 있을 것이고. 근데 명태균이 이 정치판에 등장한 첫 계기가 뭡니까? 네. 김종인, 이준석. 이준석. 이걸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만났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명태균이. 네. 2년만 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롱 타임 자기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제일 좋았다고 생각한 거라면 네. 거기에 하나의 인물이 있는 거죠. 예.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보다는 이준석 젊은 이준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니 근데 네. 그 저 뉴스토마토 기자가 최근에 이준석에 대해서 막 깐 거 있잖아요. 심지어 녹취 목소리까지 오늘 나왔어요. 들어보면 은밀하게 이준석 씨가 그 기자에게 명의 그 컴컴한 뒤를 캐라는 거예요. 창원 산단 캐면 돈 나온다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을 친 거 아닙니까 말로 뒤에서 네. 몰래. 그러니까 명 입장에서도 보면 이준석이 자기를 도와준 게 아니죠. 드러난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아무리 미래 권력, 그러니까 둘은 서로 폭로하게 생긴 꼴이라 이거예요. 네. 예.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네. 어쨌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명태균 대표는 검찰 출석하기 전에 타협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면 전쟁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서면 누군가 손을 잡을 텐데 김건희 여사는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더더욱 아니다. 마지막까지 이준석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도 이준석은 사석에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미국하고 없지 않습니까? 명태균 사정이라고 꼭 직책을 뒤에 붙여서 주고 있다. 그리고 명태균이 마지막 기대면서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이 정권에 환란 수준의 대형 사고가 나면 누가 다음에 보수 정치 세력을 대표할 것이냐. 한동훈은 아닌 게 확실하고요. 이준석이면 더 좋겠다는 게 명태균의 생각이다. 이 말씀까지 제가 드리면서 이 상황이 민주당 주도의 싸움이 아니라 이준석, 명태균, 그리고 김종인 다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검찰은 김건희 여사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이제 드니까요. 쳐다보는 쪽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민주당은 이것이 스모킹건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녹취 파일을. 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명태균이 이렇게 말했다. 용산 확실한 해법 주지 않으면 모두 폭로하고 검찰에 나간다. 라고 한 발언이 최소 사흘 이내에 했던 발언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이제 상징이 뭐냐. 명태균은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저는 명태균이가 직접 들어가기 전에 공익제보라도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건- 보수는 차기 리더를 찾을 때가 아니라 완벽하게 괴멸을 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뭐라 되죠? 다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야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 앞에 참여하고 지금 양두구육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주 한가롭게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한 얘기가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단죄하고 수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야, 특검은 우리 옛날부터 얘기했잖아라고 얘기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들고 나오는 부분은 전체적인 정치적 타협을 보고자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매우 비겁한 행동이죠. 자, 그 행동은 뭐냐? 특검은 가고 사법 처리는 김땡땡 여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든 상태에서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서 개헌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 왜 허은하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치부상을 당하고 인사 전화가 왔을 때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으며 왜 그렇게 만나자고 사정을 했을까요? 그 시점이 묘하게도 이 중요한 녹취가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간 시점이었습니다. 그건 저는 헷갈린데
시민사회가 이제 요 목축 높여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네. 사실 윤석열 하야예요. 거기 네, 모여졌어요. 근데 정치권 해법이 좀 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해법 중에 하나가 사실 거국내각일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임기단축 개헌을 하자면 그 경과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거국내각을 하자 그러면 결국 총리를 민주당에 맡아서 실질 내정을 하라라는 얘기일 텐데 그런 거는 예상의 하나인데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오히려 사태를 무산시키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